지난번 저는 신설 급행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조차 공기만을 실어 나르는 3003번의 실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일반 버스 노선 중 이용객이 가장 적은 노선은 무엇일까요? 여러 노선이 후보에 오르겠지만 오늘 소개할 이 노선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용객은 처참할 정도로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폐선해서는 안 되는 필사적인 이유를 가진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명지와 가덕도를 잇는 520번입니다. 2026년 현재 520번은 하루 이용객이 100명대조차 위태로울 만큼 부산에서 손꼽히는 비수익 노선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의 과거는 이 정도로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도심을 잇던 주요 노선이었으나 매번 반복되는 노선 개편 때마다 날개가 꺾이듯 단축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낙동강조차 넘지 못한 채 강서구 내에만 머무는 고립된 노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이 노선은 이렇게 처참하게 쪼그라든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부산시가 차마 이 노선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낭만적인 섬마을 버스에서 이제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버린 520번의 비극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명지동에 위치한 명호초등학교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용해 볼 노선은 부산 시내버스 중 수요가 가장 적은 520번입니다. 현재 520번은 강서공영차고지를 출발해 가덕도를 경유한 뒤 서부지청을 잇는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서구 내부만 순환하며 낙동강조차 넘지 못하는 전형적인 지선 형태를 띠고 있죠. 하지만 520번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지와 가덕도 주민들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까지 바로 연결해주던 아주 소중한 노선이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2023년이었습니다. 강서공영차고지 입주에 맞춰 노선이 용원에서 차고지까지 연장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단축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바로 신평역과 하단역 그리고 하구둑 구간이 통째로 잘려나간 것입니다. 강서구 주민들의 핵심 환승 거점인 하단역을 더 이상 가지 않게 되면서 520번의 경쟁력은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결국 이용객은 곤두박질쳤고 현재는 하루 이용객이 100명대조차 밑도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공기만 실어 나르는 버려진 노선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20번은 부산 시내버스 중 유일하게 가덕도 마을 깊숙한 곳까지 발을 들이는 노선입니다. 수익성만 본다면 벌써 사라졌어야 할 노선이지만 섬마을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내버스이자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산시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520번을 참아 폐선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용객 수요가 바닥을 치는 사이 이 노선을 달리는 차종은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노후화된 대우 BS106 고상 차량이 이 험한 길을 위태롭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서차고지 내 전기 충전소 설치가 완료되고 가덕도 구간의 도로 정비까지 마무리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재 520번은 전 차량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인 현대 일렉시티로 전격 교체되었습니다. 이용객의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인 점을 고려하면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의 도입은 단순한 차급 떡상을 넘어 실질적인 이동 복지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부는 텅 비어 있을지언정 가장 최신식 기술이 담긴 버스가 가장 소외된 곳에 발휘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520번을 이용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덕도 구간의 독특한 운행 방식인데요. 이 구간의 정류장들은 강서차고지 방면과 서부지청 방면 버스가 모두 같은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따라서 전광판의 행선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탑승했다가는 전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노선 구조상 일부 정류장은 같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 경유하여 지나갑니다. 결과적으로 한 정류장에 520번 버스가 무려 4번이나 들어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회차 구조는 초행길 이용객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덕도 내에서 탑승하실 때는 반드시 전광판을 확인하거나 기사님께 목적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명호초등학교 정류장에서 520번 버스에 몸을 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가덕도의 관문인 동선마을 정류장입니다. 사실 가덕도 안쪽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지만 한번 들어가면 배차 간격 때문에 자칫 낙오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덕도의 분위기를 맛보면서도 비교적 탈출이 용이한 동선마을까지만 이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명호초등학교를 출발해 경제자유구역청까지 이 노선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승객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입니다. 다음 불안합니다. This stop is Busan Regional SMEs and Startups Office.
자유구역청입니다. 다음은 성북마을입니다. 안타깝게도 중간에 탑승한 승객은 단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가덕도로 향하는 승객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버스는 처음 탑승했을 때의 승객 수 그대로 고요한 정막을 실은 채 가덕대교에 진입합니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부산신항의 정형이 펼쳐집니다. 몇 년 전 58번 버스를 타고 지나갔던 선창의 풍경이 겹쳐 보이며 묘한 기분이 드는데요. 버스는 이제 가덕대교를 내려와 가덕도의 첫 번째 관문인 성북마을에 닿습니다. 정류장을 출발하자마자 버스는 대형 차체가 버거울 정도의 좁은 골목길로 파고드는데요. 긴장감 넘치는 주행 끝에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동선마을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동선마을입니다. 다음은 성북마을입니다. 입시에도 편리한 이동을 경험하세요. 이동할수록 즐거움이 커진다. 이제 야, 한 번에 못 보네. 대박. 우와, 한 번에 볼 수 있네. 지금까지 짧지만 강렬했던 부산 시내버스 이용객 최저도선 520번을 탑승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이용객 숫자라는 차가운 데이터만 본다면 폐선이 시급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덕도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생각한다면 이 노선은 수익성을 넘어선 공공의 생명줄입니다. 다시 예전만큼의 활기를 되찾으려면 결국 끊겨버린 하구둑 구간을 복구해 하단역까지라도 다시 연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던져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